야, 근데 이거 참 CJ 하니까 또 생각나는 게 전에 프랜차이즈 창업 이런 분야에 대해서 대학생들 앞에서 강의를 하는데 그때 마침 뉴스에 투썸플레이스가 한 사모펀드에 매각됐다고 이제 뉴스가 나와가지고 근데 의외로 이 카페 프랜차이즈 업계 2위가 투썸플레이스예요. 뭐 당연히 1위는 스타벅스고요. 아무튼 이걸 이제 CJ에서 매물로 내놨던 거를 당시 4,500억인가 해서 그렇게 매각이 돼가지고 딜이 성사됐는데 아무튼 제가 이걸 이제 학생들한테 얘기하다가 여러분 우리나라 커피 프랜차이즈 2위가 어딘지 아세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막 수근수근 거리는 거죠. 커피빈 아닌가? 뭐 이디야 아닌가? 뭐 근데 다들 투썸이라고는 생각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나름대로는 친근하게 설명한답시고 자 보기를 줄 테니까 맞춰보라고 그러면서 1번 원썸플레이스 2번 투썸플레이스 그 다음 3번을 못 하겠는 거야. 그래서 제가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었더니 학생들 중에서 벌써 눈치 빠른 애들은 벌써 저쪽에서 막 빵 터졌어 막 깔깔거리고 막 그래서 저는 원래부터 보기는 2개밖에 없었다고 또 뻔뻔하게 우겼죠. 괜히 또 이상한 오해받아가지고 잡혀갈까봐. 간밤에 나스닥 지수가 한 3% 넘게 급등하면서 마감해가지고 오늘 우리 증시도 좀 기대가 컸는데 역시 K증시는 오늘도 전강후약 장세로 끝났습니다. 일단 개장 초반에는 IT하고 반도체 위주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요 덕분에 코스피 지수는 장중에 2,400포인트를 재탈환하기도 했는데 이게 또 이제 나스닥이 언제 또 꺾일지 몰라가지고 그럼 코스피 2,400 사수도 뭐 큰 의미가 없다고 봐야죠. 결국 장중에 다시 환율 기어 올라가면서 외국인들이 다시 발을 빼니까 지수도 주저앉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인 나스닥 이 지수 차트를 보면은 2분기 이후 계속 스네이크 인 터널 그러니까 뱀 속의 터널 아니네 반대네 터널 속의 뱀처럼 지금 옆으로 기어가고 있잖아요. 이 스네이크 인 터널 하니까 생각나는데 이 차티스트들이 한때는 이제 시장에서 투자자들의 어떤 심리나 수급 같은 거를 뭔가 객관적으로 통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거의 과학자급으로 칭송을 받았던 시절도 있었는데 요즘은 또 회의적인 시각도 많습니다. 물론 이 차트라는 게 매우 객관적이고 또 모든 시장 참여자들의 투자 심리를 총망라한 진짜 종합적인 데이터의 산물이지만 문제는 이 차트를 보고 분석하는 그 주체가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가 또 감정의 동물인지라 그 해석에 있어서 자꾸 왜곡이 발생한다 이거죠. 그래서 나스닥 차트만 봐도 일봉, 주봉, 월봉 그리고 YTD 보다 보면은 어떤 때 보면은 야 이거 진짜 이거 바닥 찍고 반등인가 싶기도 하다가 또 어떤 때 보면은 야 이거 이미 추세가 완전히 훼손됐는데 여기서 반등하는 거는 오히려 개미꼬시기 구간 아닌가 또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하여튼 차트라는 것 자체는 당연히 통계고 과학이고 종합적 정보를 담고 있지만 차티스트가 또 차트를 보는 사람이 바로 인간이라는 게 그 문제다. 아무튼 오늘 K증시에서 개장 초반부터 오전까지 그래도 반나절이나마 집 나갔던 외국인들을 다시 불러들였던 가을 전어 같은 존재가 바로 달러 약세. 물론 아직도 원달러 환율은 1,300원 위에 놓여 있긴 하지만 일단 이번 주 ECB 유럽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가 있는데요. 여기서 유럽중앙은행도 빅스텝 0.5%포인트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조금 올라오면서 간밤에 유로화가 장기 약세를 뒤집고 강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달러 가치가 꺾인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이게 뭐 위험자산 선호 한 가지로만 해석되는 게 맞는지는 조금 애매한 게 유로존이 당초 예상치의 2배인 0.5%포인트 금리 인상을 밀어붙인다는 거는 인플레이션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걸 인정하는 건데 유럽 전체 인구가 한 7억 5천만 정도 되니까 전 세계 인구 77억 명의 한 10분의 1 정도가 여기 살고 있는데 여기가 이렇게 금리 인상 급발진하면 이게 또 다음 주 FOMC에서 연준을 자극해가지고 이 금리 인상폭은 지금 예상하는 0.75%포인트 자이언트 스텝을 넘어서 진짜 100bp, 1%포인트 금리 인상까지 뻗칠 수가 있다. 그래서 간밤 뉴욕 증시 급등하고 반대로 달러 가치는 하락하고 전형적인 어떤 비둘기파적인 환경이 하루는 일단 조성이 됐는데 근데 페드 와치를 보니까 다음 주 수요일 27일 FOMC에서 0.75% 금리 인상할 확률이 전날 70%였던 게 64%로 떨어졌고요. 대신에 100bp 1%포인트 금리 인상할 확률은 전날 29%였는데 이번에 36%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유동성 환경도 영향이 있겠지만 또 어제 내일 뉴스에서 미리 말했다시피 미국 지금 어닝 시즌에 나오는 각 업종 대표주들의 실적이 생각보다 양호하다는 거. 그게 또 연준의 자신감을 자극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 때문에 실적 전망치가 많이 내려가서 예상치 눈높이가 떨어져가지고 실적 호조를 그냥 맞춘 것도 물론 있겠지만 객관적 데이터를 봐도 장난감 제조사 헤즈브로 그리고 정유사 할리버튼 둘 다 2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아주 여유 있게 뛰어넘은 거는 기본에다가 작년 제로금리 시절에 같은 시기 대비해가지고 영업이익이 40% 정도 증가를 했어요. 이러니까 연준이 더 자신감을 갖고 긴축을 밀어붙일 만한 거죠. 또 그 해석이 아직 뉴욕 증시에는 남아있다. 그걸 바로 반영한 것이 페드워치의 다음 주 금리 인상 100bp 할 확률이 30% 후반대까지 다시 치고 올라오고 있는 거죠. 여기다가 좀 노골적으로 말하면은 지금 바이든이 푸틴한테는 연초부터 계속 개무시 당하고 투명인간 취급받고 있고 또 주말에 사우디 가가지고 빈살만한테 나름대로 쿨하게 이제 주먹 악수한다고 내밀었는데 알고 보니까 쌀벌이 하는 거여서 여기 잡혀가지고 또 망신 당했고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잡을 방법이라고는 강달러밖에 없습니다. 근데 달러 강세는 이제 시작인데 여기 또 유로화가 중간에 고춧가루 낀다? 과연 연준이 이걸 가만히 그냥 지켜보고만 있겠습니까? 7월 FOMC 딱 6일 앞둔 지금 시점에서 외국인 매수세가 일시적으로나마 살아났던 거를 과연 외국인들이 다시 돌아온다, 본격 비중 확대 시그널이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아니면 공매도 청산으로 인한 쇼커버, 환매수성으로 봐야 될까요? 근데 하여튼 자꾸 저한테 너 왜 이렇게 비관적이냐, 부정적이냐, 심지어 너는 뭐 염세주의자냐, 무정부주의자냐 막 이런 식으로 자꾸 저를 비관론자라고 막 몰아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 약을 안 팔면 비관론자예요? 그리고 아무 실체도 근거도 없는 그런 꿈과 희망 같은 그딴 안 하면 그럼 비관론자냐고요. 그럼 비관론자 할래요 저는 계속. 그래도 내일 뉴스 미리 보기 통해 가지고 나름대로 제일 빠른 희망적인 뉴스들도 같이 공급하고 있잖아요. 미국 반도체 지원 법안 ACA 표결 들어간다고 삼성전자 직접 영향권이라고 제가 제일 처음 일요일에 미리 얘기했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뉴스 보고 따라 들어가는 뇌동매매 대신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떨줍 올팔로 대응했으면 이미 한 7, 8% 수익 냈잖아요. 아무튼 얘기 나온 김에 오늘 삼성전자는 장중에 갑자기 환율이 V자 반등 나오면서 상승폭을 그대로 반납, 그러면서 급기야 하락 전환으로 마감을 했는데 근데 분명 간밤에 유로화 강세 달러 약세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장중에 갑자기 원달러 환율 다시 치고 올라간 이유가 뭘까요? 아시아 외환 시장에서 달러가 다시 반등을 했나? 아니거든요. 달러 인덱스 오늘 아시아 개장 내내 환시에서 마이너스 유지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틀 일정으로 열린 한미 재무장관 회담에서 한미 통화 스와프 노머니 노캔디 이 결론의 여파가 아닐까. 그럼 이제 또 시작이 되는 건가요? 하여튼 이게 다 연준 때문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연준이 긴축의 고삐를 늦추는 그런 중대한 시점이 오는 11월 초 이전에 반드시 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자 이제 인플레이션은 정점을 지났습니다. 피크 아웃입니다. 앞으로는 내리막길입니다. 이렇게 딱 선언을 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증시도 안도릴리가 이제 시동 걸릴 수 있는데 그래서 연말 산타릴리까지 쭉 치고 갈 수도 있다는 게 가장 좋은 낙관적 시나리오인데 그 시점이 미국 중간선거 11월 8 그 전에 선언이 나오지 않을까. 물론 인플레이션이 뭐 정점 지났다고 선언한다고 금리 인상을 바로 멈추지는 않겠지만 연준의 어떤 긴축 모드가 어떤 그 뭐랄까 공격 모드에서 경계 모드 정도로 조금 한 단계 내려오는 정도? 이 정도의 효과는 있다고 봐야죠. 런하 반갑습니다. 누가 뭐래도 지금은 유동성의 썰물기입니다. 밀물 때는 초보 낚시꾼도 그냥 낚싯대 몇 개만 담궈 놓으면 고기가 알아서 막 잡혔지만 썰물 때는 그러기가 힘듭니다. 워런 버핏이 얘기했잖아요. 그 가치 투자의 대가 절대 마켓 타이밍과 싸우지 않는다는 그 워런 버핏도 비로소 썰물이 됐을 때 누가 발가벗고 헤엄쳤는지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절대 배영은 하지 말자. 배영이 바로 B2, 신용미수, 스탁론 이런 것들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일단 이번 주에는 ECB 그리고 바로 다음 주에는 연준 이렇게 글로벌 경제의 메이저 플레이어 역할을 하는 중앙은행들이 각각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는데 그 폭도 이전 예상치보다 더 커질 가능성이 지금 지배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새벽에 변수가 하나 출현을 했는데 욕먹는 것보다 잊혀지는 게 더 두려운 바로 그 푸틴이 지금 이런 상황을 보면서 또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원래 진짜 거악들은 단순히 남을 뭐 괴롭히는 것보다 상대방을 막 혼란스럽게 하고 당황스럽게 하고 막 패닉 상태에 빠뜨리는 걸 더 즐기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유럽중앙은행이 저렇게 대놓고 러시아를 주적으로 삼아가지고 금리 인상 폭을 막 키우겠다고 막 겁주면서 야, 이자 더 많이 내서 괴로워도 이게 다 유가, 가스값, 곡물값, 자원 가격 점프시킨 푸틴 때문이니까 거기를 원망해라. 이런 식인데 이걸 푸틴이 그냥 보고만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러시아가 지금 중단돼 있는 노드스트림 1을 통한 유로존의 가스 공급을 7월 21일부터 다시 재개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아니 이거야말로 진짜 정말 말 그대로 가스라이팅 아닌가? 가스로 사람을 저렇게 협박하다니. 근데 막상 겨울에 가스를 끊으면은 그건 진짜 현실 대응 차원에서 뭐 심리적으로 휘둘리고 이럴 것도 없고 그냥 진짜 생존의 문제로 바로 갈 텐데 미리 여름부터 저렇게 가스관을 끊었다가 다시 열었다가 이게 진짜 가스라이팅 전형적인 수법 아니냐고요. 우리 학창 시절에 막상 선생님한테 불려나가가지고 줘 터질 때는 그냥 아픈 것만 신경 쓰이고 오히려 뭐 다른 생각 안 들고 무덤덤한데 그거보다 진짜 미치겠는 상황이 야 이거 정답 아는 사람 당연히 없지. 가만있어 오늘 며칠이지? 8일? 야 8번 일어나. 모르면 다음 18번. 그 다음 28번. 그럼 이제 48번이야 내가. 패닉이 진짜 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게 진짜 원조 가스라이팅이 아니냐고요. 근데 이것도 지난 주말 내일 뉴스 미리 보기에서 얘기했잖아. 7월 21일 러시아가 다시 가스관 열어줄지 일단 이번 주 핵심 이벤트가 바로 이거라고. 아무튼 노드스트림 1 다시 천연가스 공급 재개하는 거는 우리가 또 간과할 수도 있는 그런 속사정이 있는데 러시아의 유전 채굴 장비 같은 게 전부 유럽에서 또 공급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장비라는 게 잘 아시겠지만 정기적으로 꾸준하게 유지 보수를 해야 되잖아. 하다못해 자동차도 카센터 가서 점검하고 그 다음에 뭐 정기 점검 들어가가지고 뭐 이것도 갈고 저것도 갈고 하는데 근데 이미 장비가 들어와 있는 것도 이 유지 보수할 수 있는 이 지원이 끊기면 러시아도 이제 당장 원유 생산성 떨어지고 좀 불리해지니까 일단 저렇게 가뭄 속에 단비를 내려주기로 한 거다. 서로를 위해서. 다음 중국 소식으로는 역시 내일 뉴스에서 얘기했다시피 중국은 지금 툭하면 재봉쇄 그러다 민심이 폭발 직전까지 가면 다시 봉쇄 해제 그러다 며칠 지나가지고 또 재봉쇄 이렇게 제로 코로나 정책을 지금 가지고 글로벌 인플레이션에는 좀 불을 지피면서 공급망 막 차질 이런 걸로 자기네 영향력을 막 은근히 과시하고 있는데 반대로 이 또 락다운 봉쇄 조치를 중국 내수 경기 물가에는 또 냉각수 역할로 이걸 꺼트리는 역할로 써먹는다고 했잖아요. 실제로 오늘 나온 자료를 보니까 아시아권 국가들 우리 이제 대한민국 포함해가지고 인플레이션율을 보니까 우리, 대만, 필리핀, 인도 그리고 심지어 아시아의 유일한 자원부국인 호주, 뉴질랜드까지 대부분이 지금 중앙은행 인플레 목표치를 다 뛰어넘어서 인플레이션이 점프를 해서 완전 레인지를 벗어난 상태예요. 근데 유일하게 아시아권 전체에서 중국이랑 홍콩만 인플레이션이 당국의 목표치 아래에 있단 말이에요. 아,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정말 확실하게 통제가 된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 채찍이 이제 락다운, 봉쇄, 제로 코로나 바로 이거죠. 아무튼 시진핑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하여튼 공식 석상에서 자취를 감춘 지금 이 사이에 오늘 리커창 중국 총리가 향후 경기 회복에 대한 확신이 힘들다. 그리고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유도하려면 대규모 노력이 필요하다고. 그러면서 향후 경기 부양 규모를 더 키울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을 자극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과연 우리가 얼만큼 신뢰할 수가 있나 또 반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코로나 확진자 우리가 오늘 기준 하루 76,400명이고요. 일본도 이제 76,000명으로 비슷한데 좌우만 다르지 또 우리 바로 옆에 붙어있는 중국 여기는 인구가 13억이잖아요 심지어. 근데 하루 확진자가 614명이래요. 이거 누가 봐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제까지만 해도 중국은 코로나 통제가 잘 되고 있다고 막 자랑을 하다가 또 갑자기 오늘은 항저우 아시안게임 올해 9월달 예정됐던 거 이거를 갑자기 내년 9월로 1년 연기한다고 발표가 나왔어요. 왜 제가 라이브에서도 얘기했지만
제가 그 성룡의 취권 어렸을 때 진짜 재밌게 봤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것도 그 스포츠계에서 쥐약으로 통하는 도핑 아니냐고 이거. 약물 테스트 이거 걸려야 되는 거 아니냐고. 아니 강호의 고수 둘이서 무술을 겨루는데 진짜 목숨 걸고 싸우는데 거기서 술을 먹고 부정한 방법 써가지고 이겼다고. 이거 도핑이지 뭐야. 중국이 반칙의 나라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잖아요. 자, 그러면 글로벌 G2라고 하는 미국과 중국, 이 중에서 중국 말고 미국은 또 지금 상황이 어떠냐. 여기 중간 선거가 딱 4개월 남았는데 누가 봐도 이제 바이든이 이끄는 민주당의 참패, 공화당의 압승이 예상되잖아요. 그럼 2024년 내후년 미국 대통령 선거는 과연 어떨까? 사실 지금 같은 분위기라면은 공화당 후보로 트럼프가 다시 나와가지고 바이든을 완전히 그냥 보내버려야지 맞는데, 근데 최근 여론조사를 보니까 이거는 또 다른 차원인 게, 먼저 이번 주 최신 지지율 조사에서 바이든 지지율이 38.6% 나와가지고 거의 역대 미국 대통령 지지율로는 거의 최저 수준이라고 지금 평가되는데,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 미국 민주당 지지율은 44%로 공화당의 41%를 또 앞지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난주 유거브 여론조사 결과 보니까 2024년 미국 대선에서 누구를 찍을 거냐, 여기에 대해서 일반인들의 응답은 트럼프가 40%, 바이든이 39% 나왔거든요. 근데 미국은 간선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선거 인단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 그러니까 선거 인단으로 등록된 사람들한테 다시 여론조사를 했는데 거기서는 바이든이 44%, 트럼프가 43% 나와가지고 또 바이든이 지난 대선처럼 다시 이기는 걸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 중간선거는 뭐 모르겠지만 내후년 미국 대선의 경우 트럼프의 비호감이 또 이제 관건이 되는 건가. 이거는 뭐 우리도 지난 대선 때 비슷했지만 뭐 특정 후보가 너무 좋아서라기보다는 진짜 저 인간만큼은 안 된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저 인간이 대통령 되는 꼴은 내가 못 본다. 이런 심리가 미국에도 또 작용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죠.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만으로 아직 뉴스창에 뜨지 않은 내일의 뉴스를 오늘 저녁 7시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매일매일 제가 배달해 드립니다. 배송료 무료인데 배송료가 무료라고 상품의 퀄리티가 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매일매일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댓글 통해서 증명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사실 외국인이 중간에 좀 변덕을 부리면서 지수 자체는 플러스였지만 개별 종목들은 좀 변동성이 큰 하루였어요. 이 와중에 오늘 업종별 상승률을 보면은 상승률 상위에 가상화폐, 사물인터넷 IoT, 스마트 팩토리, AR, VR, 가상증강현실, 그 다음에 사이버 보안, 스마트팜, 원전 폐기물, 온라인 교육 관련주, 이런 것들이 포진해 있단 말이에요. 이거 어제 내일 뉴스에서 미리 다 얘기했잖아. 어제 영상이 이거 다 남아있어가지고 제가 주작도 못하는데요. 먼저 오늘 정부에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R&D 로드맵 마련 발표가 있다고. 그러면서 원전은 재생만큼 또 중요한 게 폐기물이라고. 그 다음 AR, VR은 문체부에서 실감 체험형 한국 관광 홍보관 하이커 그라운드 이거 최초 공개하는데 이거 얼마나 뉴스 타기 좋냐고. 그것까지 얘기했고. 그 다음 상반기 민간 자동차 검사소 합동 특별 단속 결과 오늘 공개된다고. 어제 내일 뉴스에서 얘기하면서 이 자동차 검사도 이제는 어떤 상시 모니터링 체계로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는 사물 인터넷 관련주라고 말했고. 그리고 또 고용부에서 하반기 K 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과정 공모하는데 이거 연간 32,000명 규모라고. 정부 직업 훈련 관련주 또 말했잖아요. 그리고 또 뭐냐. 어제 내일 뉴스 미리 보기에서 다뤘던 국토부의 오늘 스마트 건설 지원센터 개소식. 이거는 스마트 팩토리, 로봇, AI 기술 이런 거 증시 테마로 연결된다고. 그리고 오늘 업종별 상승률 무엇보다 1위 가상화폐 관련주는 정부가 신규 가상자산 사업자 시장 진입 디딤돌 마련을 위해서 정보보호 관리체계 ISMS 예비인증 제도를 정부에서 직접 발표한다고. 어제 내일 뉴스에서 말한 이게 바로 오늘 가장 큰 상승 동력이었고. 자,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내일은 7월 21일 목요일 되겠습니다. 먼저 정부 일정은 드디어 마침내 이윽고 파이널리 2022년 세법 개정안이 발표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일단 내용은 미리 좀 많이 스포일러가 나왔는데 특히 영화 관람료를 소득공제 대상으로 지정하는 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았을 때는 이미 뭐다? 전 국민, 전 세계, 온 인류, 태양계, 은하계까지 다 퍼진 사실이다. 그래서 이제 CJ, CGV가 전환사채 공모하고 이미 한 발 앞서서 개미들한테 빨대 꼽기 모드로 돌입한 거잖아요. 근데 이번 전환사채는 보니까 주가 변동에 대해서 기업 측이 좀 일정 책임감을 가지는 리픽싱 조건이 또 없고, 쿠폰 금리, 표면 이자율은 0.5% 수준이라서 사실상 창렬이다. 왜 작년 CJ, CGV 전환사채 3천억, 요때는 이제 그 물량 전환가액이 당시 주가보다 훨씬 낮아가지고 상장일에 큰 수익을 줬지만, 이번 건은 아무리 봐도 개미할 게 같다. 그래서 제가 리오프닝 항상 조심하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작년 말부터 계속. 거기다가 이번 CJ, CGV CB 물량은 미래에셋이 미달분 인수한 거, 이제 여기도 왕창 물렸는데 마침 또 미래에셋이 CJ 올리브영 상장 주관사여가지고 이건 뭐 아주 뽕을 뽑으려고 하겠죠. 야, 근데 이거 참 CJ 하니까 또 생각나는 게, 전에 프랜차이즈 창업 이런 분야에 대해서 대학생들 앞에서 강의를 하는데, 그때 마침 뉴스에 투썸플레이스가 한 사모펀드에 매각됐다고 이제 뉴스가 나와가지고 봤는데, 의외로 이 카페 프랜차이즈 업계 2위가 투썸플레이스예요. 뭐 당연히 1위는 스타벅스고요. 아무튼 이걸 이제 CJ에서 매물로 내놨던 거를 당시 4,500억인가 해서 그렇게 매각이 돼가지고 딜이 성사됐는데, 아무튼 제가 이걸 이제 학생들한테 얘기하다가, 여러분 우리나라 커피 프랜차이즈 2위가 어딘지 아세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막 수근수근 거리는 거죠. 커피빈 아닌가? 뭐 이디야 아닌가? 뭐 근데 다들 투썸이라고는 생각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나름대로는 친근하게 설명한답시고, 자 보기를 줄 테니까 맞춰보라고 그러면서 1번 원썸플레이스, 2번 투썸플레이스, 그 다음 3번을 못 하겠는 거야. 그래서 제가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었더니 학생들 중에서 벌써 눈치 빠른 애들은 벌써 저쪽에서 막 빵 터졌어, 막 깔깔거리고 막. 그래서 저는 원래부터 보기는 2개밖에 없었다고 또 뻔뻔하게 우겼죠. 괜히 또 이상한 오해받아가지고 잡혀갈까봐. 다음 내일 정부에서는 제3회 감염병 특별위원회가 열립니다. 이번 정부에서 다른 건 몰라도 코로나 방역만큼은 전 정부하고 차별화된 뭔가를 보여주겠다고 했는데, 결론은 4차 접종 강요. 어쨌든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일 바이오 연구 데이터 확보 관리 및 활용 표준 가이드라인 간담회를 정부에서 엽니다. 요거는 데이터 3법 관련주 중에서 보건의료 데이터 이쪽. 그리고 내일 에너지 수요 효율화 촉진을 위한 산업계 간담회도 또 열리는데, 당연히 요거는 이제 지금 시주에도 맞고 ESS하고 스마트 그리드가 되겠죠. 거기다가 부가로는 폐배터리 재활용까지. 다음 내일 한국형 녹색 분류 체계 원자력 분야 간담회가 또 열립니다. 요즘 원전 관련주들 계속 지금 화제가 되는데, 떨줍 올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일 정부에서 블루 카본 국제 포럼을 개최합니다. 요거 이제 탄소 배출권 판촉 행사로 딱 좋죠. 다음 내일 바이오 산업을 이끌 인재 양성 5개 대학의 주력 분야 발표식이 있습니다. 다음 내일 2022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시상식이 또 열립니다. 그리고 내일 목요일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추가 지원 발표가 있습니다. 다음 채소 가격 안정제 지원 확대로 주요 밭작물 물가 안정 강화 보도자료가 나오는데, 밥상 물가 최대 지킴이는 저는 밀키트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내일 휴가철 대비 고속도로 휴게소 급속 충전시설 특별 점검 있습니다. 전기차가 아닌데 전기차 충전 라인에 세우거나 아니면 급속 충전이 끝났는데 차를 안 빼면 과태료 부과되는 이런 식의 현행 지원책이 있죠. 하여튼 전기차, 수소차는 무조건 충전 인프라가 관건이에요. 우리 핸드폰, 스마트폰도 충전 스트레스에서 아직 완벽하게 못 벗어났잖아요, 솔직히.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같이 약간 불안장애가 있는 사람들, 여친한테 카톡 보냈는데 1시간째 일자가 안 없어지면 혼자 이별을 준비하는 이런 사람들은 핸드폰 배터리 50% 미만으로 떨어지면 불안해서 미쳐요. 무조건 충전해야 돼. 근데 이렇게 전 국민이 1인당 1 핸드폰 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충전 스트레스가 완전히 해소가 안 됐는데, 전기차, 수소차의 갈 길은 얼마나 멀겠어요. 그래서 이게 더 중요하죠. 다음 내일 산업부는 중견기업 디지털 전환 실행 지원, 이거는 당연히 중대재해처벌법 의식한 그 지원이 되겠고요. 그 관련주는 오늘도 이제 주목받았던 스마트 팩토리, 로봇, AI, 그리고 3D 프린팅까지.
그리고 내일 과기부는 AI 활용 사이버 보안 대응체계 고도화 지원 나선다. 아주 그냥 증시 테마가 키워드로 여기 제목에 다 들어있네요. 사이버 보안 분야 인공지능 데이터셋 구축 성과 공유회 역시 개최를 한대요. 이 자리에서. 내일 환경부 장관은 반도체 초순수 국산화 현장 방문. 요건 이제 경북 구미. 그 다음에 그린 수소 실증시설 착공식. 이거는 경기도로 갑니다. 다음 내일 목요일 공정위는 민관 협의체를 통해서 소프트웨어 산업의 불공정 관행 개선 추진 발표가 있습니다. 이거 뭐 끼워 팔기 뭐 이런 건데 이거는 소프트웨어 저작권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 이런 테마가 증시에 연결되고요. 그리고 내일 문체부는 문화 디지털 혁신 포럼을 개최합니다. 이것도 역시 실감 콘텐츠 AR, VR 중심으로. 다음 내일 경제 일정은 2021년 작년 국민 대차 대조표 결과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상반기 국내 유니콘 기업 현황 발표가 내일 있습니다. 그리고 2분기 항만 물동량 처리 실적도 공개되고 다음 8월 국고채 발행 계획 및 7월 발행 실적 역시 나옵니다. 그리고 2분기 가축 동향 조사 결과가 나오고 그 다음에 BOJ의 금융정책결정회의 지금 오늘 1일차 시작했는데 내일 2일차고 여기서 기준금리가 발표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일본 중앙은행 BOJ가 이번에 금리 인상을 발표할 가능성은 절반 미만이라고 보는데 만약에 일본 중앙은행 내일 금리 인상 발표하고 그리고 모레 새벽에 ECB에서 또 금리 인상 빅스텝 나오고 그러면 연준 다음 주 수요일 1%포인트 100bp 금리 인상할 가능성도 같이 튀어 올라간다고 봐요. 그리고 내일 일본에서는 6월 무역수지, 철강 생산 발표되고 유럽중앙은행 ECB 통화정책회의가 이제 내일 열리는데 결과는 우리 시간으로 자정 넘어서 기준금리 발표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내일 마침 인도네시아, 터키, 남아공 같은 이머징 국가들도 기준금리 발표가 있습니다. 연준 때문에 지금 바짝 쫄아 있어가지고 아마 여기도 최소 자이언트 스텝 밟을 겁니다. 지난주에 필리핀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내일 미국은 7월 필라델피아 연준 제조업 지수, 6월 경기 선행 지수 나오고요. 그리고 외국 중앙은행들의 미 국채 보유량이 공개됩니다. 내일 증시 일정은 HYTC 수요 예측이 이틀 일정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루닛이 신규 상장합니다. 그리고 내일 현대차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 이것도 내일 새벽에 테슬라도 실적 발표 있고 현대차도 같이 이어가네요.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에서부터 전기차, 2차 전지 다 같이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미국에서는 어닝 시즌이 또 한창인데 필립 모리스, AT&T, 스냅, 마텔, 시게이트, 트래블러스, 도미노 피자, 아메리칸 에어라인, 테넷 헬스케어, 프리포트 맥모란, DR 호튼 이런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각 업종 대표주들인 만큼 국내 증시 매칭 종목에도 또 집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